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인사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소식입니다. 노사발전재단과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은 지난 19일 중장년 일자리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정책, 정보 교류, 중장년 일자리 확산을 위한 사업 협력, 중장년 일자리 정책에 관한 포럼 및 행사 추진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6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각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관 콜센터,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안전보건공단은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일터의 노동자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공사 규모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쿨토실, 쿨스카프, 안전모 통풍 내피 등 온열 질환 예방 세트를 현장 기술 지도와 함께 보급할 예정이며 또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동식 에어컨이나 건설 현장용 그늘막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에 따른 비용을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소요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 개발 사업의 하반기 과제를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개발 완료 단계의 시제품에 AI 기술을 접목시켜 고부가 가치의 신제품으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8일 정부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물려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산업안전보건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사업장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정기적으로 현장 안전 상황을 의무적으로 보고받는 방식입니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 방안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대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취업 시 가장 중요한 전형으로 꼽히는 면접. 하지만 많은 면접관들이 면접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지원자의 당락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이니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면접 중 당락 결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71.3%가 면접 도중 당락을 결정한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노총이 지난 17일 모든 사업장에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상병수당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을 명시하도록 할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유급병가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게 한국노총 설명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 이하로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습니다. 1만원 인상을 요구한 민주노총 의견에는 룰을 어겼다며 정면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 관련 소식입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법상 근로자 대표와 합의라는 근거로 이마트 노동자들은 남들 쉬는 공휴일에 나와 일해 당연히 받았어야 할 가산수당 150% 보상이 아니라 대체휴일만을 보상받아와 50% 가산수당을 도둑 맞아왔다며 이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와 경영계에 최종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에 동의하고 올해 임금 인상분을 이들을 위한 기금 조성에 쓰겠다는 양보안을 내놓는 대신 해고금지 및 생계소득 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HR, 조직문화 관련 소식입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중 외롭다고 느끼는 비율은 20.5%로 2018년보다 4.5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사회적 고립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전통적인 근무와 사옥의 개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던 테크 자이언트들은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영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확장 계획을 접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업무용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고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거점 오피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LG U+ 하연을 부회장이 코로나 시대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인재 육성 실험에 나섭니다. 정예 임직원을 선발해 기존 업무에서 과감하게 손을 떼게 하고 7월 서울대에서 특별훈련을 받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업무를 수행하며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 속에 다가오는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이 지난해와 비교해 3분의 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의 말바콜은 직장인 866명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 휴가 계획에 대해 공동조사한 결과 여름 휴가 계획이 있다는 직장인은 26.8%로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코로나 방역에서는 양호한 성적을 거뒀지만 일자리 지키기 성과는 미흡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규모나 국내 생산 감소량에 비해 취업자 감소폭이 다른 나라보다 컸습니다. 예산은 적고 사각지대는 넓은 고용유지 대책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퇴직교원과 퇴직공무원,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부 소관 법안 3건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구형기준 개선을 추진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 책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기업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신체에 장애를 입은 뒤 13년이 흘러 장애급여,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후유증으로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면 소멸시효를 새로 설정해 장애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장애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성모 씨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와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원직 복직은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어 부당해고라 할지라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기간 만료로 재심 판정 전에 이미 종료하여 참가인이 더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원고 회사에 원직 복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의 구제 신청 중 원직 복직 부분은 재심 판정 당시 그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